3, 2, 1. 잘해보셔. 잘난 척 큰 바위 얼굴. 지미 뉴트론, 레트로빌이라는 마을에 사는 11살짜리 천재 발명가 지미 뉴트론이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상천외한 사건을 다룬 만화로 2001년에 극장판을 개봉하고 니켈로디언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영했던 3D 애니메이션이죠. 찰진 더빙,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참신한 스토리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화입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우선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A 데이비스는 직장 동료와 함께 지미 뉴트론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러너웨이 로켓보이를 제작 후 1995년에 세계 최대의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학회인 시그라프에 제출했습니다. 이 테크 데모 영상에 깊은 감명을 받은 스티브 오데커크는 이 둘에게 협업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캐릭터의 이름은 지미 뉴트론이 아닌 조니 케이사르였다고 합니다. 이는 존 A 데이비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더 어드벤처 오브 조니 케이사르라고 제목을 바꾼 뒤 니켈로디언 관계자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이 캐릭터 컨셉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 당시 니켈로디언의 수작인 RB액트는 호평을 했고 13분 분량의 파일럿 에피소드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니 케이사르라는 이름이 조니 캐스트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금의 지미 뉴트론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8년에 지미 뉴트론의 파일럿 에피소드인 러너웨이 로켓보이가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자신의 비밀기지로 들어가는 지미는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데 갑자기 달걀 외계인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지미는 그들이 지구를 정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족과 함께 탈출했으나 달걀 외계인들이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지미는 달걀 외계인들을 소행성 안으로 끌어들여 능욕시킨 뒤 그들의 지구 정복 야욕을 저지시킵니다. 그렇게 지미는 지구로 돌아오고 훈훈하게 끝. 이 파일럿을 본 관계자들은 이 만화의 잠재력을 보고 지미 뉴트론의 TV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진들은 니켈로디언 측에게 영화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영화에서 사용된 고퀄리티 모델링들을 TV 프로그램에 그대로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2001년에 지미 뉴트론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극장판의 스토리를 최대한 압축해보자면, 이 달걀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폴트라라는 외계인에게 먹이를 주려고 레트로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납치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달걀 외계인의 행성으로 쳐들어가서 싸우고 이기고 부모님 구출, 훈훈하게 엔딩 끝. 이 폴트라라는 외계인은 1961년 영화 모스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이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본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2004년 여름 개봉을 목표로 이 극장판의 속편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스토리와 관련해 제작진들과 회사의 의견 충돌이 심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극장판은 평가와 흥행에 성공했고, 그렇게 2002년 7월 20일 니켈로디언에서 천재소년 지미 뉴트론의 첫 에피소드가 방영했습니다. 평소처럼 칼을 실험체로 소모한 지미는 바지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칼을 버린 뒤 방으로 달려갔으나 결국 엄마한테 혼났죠. 절대 바지를 안 갤 거라는 맹세를 한 지미는 스스로 정리하는 지능을 가진 똑똑한 바지를 개발합니다. 근데 정전기로 인하여 바지 속에 장착한 나노칩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게 일반 바지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결국 바지들은 주인을 벗어나 다른 바지를 전염시키기 위해 청바지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지미는 바지 3개는 잡았으나 1개는 잡지 못해 결국 바지들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지미는 세탁기를 개조해 바지들을 정리했으나 대장격 바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바람에 지미는 곤란해합니다. 그리고 지미는 생각하죠. 생각하자. 아주 강한 정전기를 이용해서 바지 속의 나노칩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을을 구하는데 성공한 지미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며 에피소드가 끝내려는 찰나 지미의 엄마 주디 뉴트론이 도시에 널려있는 바지들을 정리하라고 하며 지미 뉴트론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렇게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 중간에 신이 새로 나온 슈퍼드래곤 피규어를 갖고 노는데 어째선지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얘들아, 내 머리 모양 어때? 1993년에 바비 인형의 음성칩이 G.I. 조의 피규어와 뒤바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비 인형이 걸걸한 목소리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재소년이라는 지미의 컨셉 때문인지 만화의 타겟층인 저연령에 맞지 않게 어려운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에틸 메르카타는 연력하게 원리만, 루비는 산화 알루미늄 광석인데 소듐 클로라이드네요. 6종의 쿼크는 바로 업, 다운, 보텀, 톱, 스트레인지, 참입니다. 나 잘난 척 좀 그만해. 지미 뉴트론, 플레임은 제임스 아이작 뉴트론으로 자칭 천재이자 큰 바위 얼굴 아니 큰 머리와 독특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엄청나게 큰 지하기지를 가졌으며 판매 로봇 원리, 엄마 로봇, 최명광선, 밤샘 파티 상자, 후버카 등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 가끔 레트로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만화의 주인공이죠. 지미의 이 십담한 풍선껌 같은 특유의 헤어스타일은 영화 에이스 벤츄라의 헤어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미는 자신의 할머니를 자석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또 학교 수업이 듣기 싫어 선생님들을 4차원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지미의 수많은 발명품들 중 가장 뛰어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강아지 로봇 고다드일 겁니다. 이 이름은 로켓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로버트 고다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미는 고민이 생길 때
가독에게서 조언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독은 죽은 척해라는 말을 들으면 자폭합니다. 그리고 자가복구 기능도 있습니다. 이외에 대략 1100만 4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신의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미 뉴트론의 IQ는 21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지미에 반해 아버지 휴 뉴트론은 그닥 총명하지 않고 지미의 친척들은 딱 한 명 빼고 자신과 같은 천재가 없습니다. 아만다 대고무의 생일을 기념해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지미는 생일 선물로 자신이 발명한 뒤집개를 줬는데 이게 어째선지 오작동이 발생하여 폭발합니다. 지미는 이 선물을 폭파시킨 델타파가 뒷마당에서 나왔으며 자신 말고 또 다른 천재, 그것도 멍청한 척하는 못된 천재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뉴트론 가문의 천재 유전자를 추적하는데 두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옵니다. 바로 고모형과 에나벨 누나였죠. 이 둘의 DNA를 스캔했으나 이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못된 천재는 바로 17개월 반밖에 안 된 아기 에디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냐면 뉴트론 가문을 전부 없애 대고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에디는 가덕의 초강력 배터리를 생일 케이크에 숨겨 모두 없애려고 했으나 지미에 의해 저지되었죠. 지미가 에디의 딸랑이에 술을 써서 그것을 폭파시키자 분에 못 이긴 에디가 친척들 앞에서 본성을 드러냈고 친척들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캐릭터의 모티브는 사악한 악이라는 비슷한 설정을 가진 패밀리 가이의 스튜이 그리핀이라고 합니다. 지미는 항상 달리기에서 꼴찌를 하는 등 운동신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운동회에서 이 둘은 모든 종목에서 꼴찌였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가족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미의 아버지 휴 뉴트론의 플레임은 휴 보먼트 뉴트론이라고 하며 이 휴 보먼트는 미국의 배우 휴 보먼트의 이름을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오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 날을 기념해 열린 장기자랑 대회에서 오리 모자를 쓰고 오리에 관한 가사로 가득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또 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미가 언제 한번 남극에 있는 산타를 공격해 크리스마스를 취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때 휴는 크리스마스 대신 메리 파이마스라며 무단 침입까지 강행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이를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지미가 사달라고 졸랐던 이 똑똑이 백과사전은 19.24년 동안 매주 한 권씩 배달해준다고 하는데요. 19.24년을 일로 변환하면 약 7019일이 되며 이 에피소드의 방영 날짜에 책을 주문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12월 8일까지 약 1002권의 백과사전을 배달해주는 꼴이 됩니다. 지미가 만든 이 타임머신의 생김새와 작동할 때 나오는 화면을 보면 시공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국 SF 드라마 닥터의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지미는 연기를 굉장히 못합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연기 교실을 다운받고 우주 맷베스 연극의 맷베스 역할 오디션을 준비했으나 그 결과는 끔찍했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키아누 리브스의 연기 교실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다. 연기할 때 머리 비우고 하라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트 퓨전이 실종되자 정부가 지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트 퓨전의 추적 장치가 있는 태평양 바다 밑을 탐험하는 장면에서 여기 뜬금없이 파인애플이 있는데요. 네모바지 스펀지밥의 이스터에그입니다. 지미의 천적 핀버 박사는 뭐라든 제대로 끝을 내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숙제도 끝을 내지 못해 낙제를 받았고 음식도 끝까지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울트라 미녀라는 이름의 조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미녀씨, 어떻게 해서 당신처럼 지적이고 아름다운 분이 그런 악마 같은 빈버박스의 조수로 이런 일을 저지르시게 된 건가요? 우리 아빠거든요. 오랜 숙적인 구버트킹, 우주에서 가장 비싼 소행성 루비를 채취하러 갈 때 만난 3인조 강도단, 우주의 쓰레기를 수집하러 다니는 정크맨, 자신에게 열등감과 질투심 가득한 부자 유스테스, 마을 사람들에게 최면을 거는 사실 알고 보니 외계인인 테토스 할머니, 자신의 클론인 악마 지미 등 어린 나이에 비해 지미는 적이 참 많네요. 지미는 학교에서 잘난 척을 하도 해서 주변인들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반 친구 신디랑은 항상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고요. 언제 한번 이들의 몸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둘은 서로 바뀐 몸을 이용해서 온갖 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요. 서로 쪽지 시험을 개판으로 쳐서 F를 맞는다든가 선생님한테 예의 없이 군다든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니? 사정이야. 말 하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 지미 뉴트론이 워낙 멍청하고 바보 같은 금발 얼굴이잖아요. You what? 물론 선생님만큼 멍청하고 바보 같진 않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망신을 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무의식 상태에서 뇌성분을 꺼내 항아리에 집어넣고 일일이 각자의 뇌에 맞게 그 성분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디가 머릿속에 생각들이 뒤섞일 때 둘이 손잡고 뽀뽀하는 상상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당연히 서로 자기가 상상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후 여러 에피소드에 걸친 지미와 신디의 로맨틱한 묘사를 보면 둘 다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미가 있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니? 내가 있기를 바래.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 지미는 페로몬 976J라는 사랑의 묘약을 만들었는데 칼의 실수로 이 병이 깨져서 세 사람 모두 이 약을 흡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미가 길을 가던 중 신디를 만나는데 약 때문에 한눈에 반하게 되죠. 레트로빌의 사탕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신디에게 지미는 공개 고백을 합니다. 신디는 애들 앞에 창피당할 거 알면서 왜 저러는 거지? 진짜 나 좋아하는 건가 싶어서 지미한테 가서 따지는데 지미는 내일 자기 실험실에 영화 보러 오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지미의 실험실로 간 신디. 갑작스런 고백에 혼란스럽다는 신디의 말을 들은 지미는 자신도 이런 일이 처음
처음이고 혼란스럽지만 확실한 건 신디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민은 특별히 만든 발렌타인 카드를 신디에게 선물하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신디가 이걸 수락합니다. 그렇게 서로 키스를 하려는 순간 지민은 약 때문에 자신이 이런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섭섭해하는 신디를 연구실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치즈의 고약한 냄새로 약의 효과를 없앤 지민은 이전처럼 신디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적도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로 서로 싸우고 있는 신디와 지미, 직접 태평양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지미가 말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태평양으로 호버카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적도가 저 바다 어딘가에 있다고 우기는 신디의 말에 지미는 호버카를 기울였는데 무게중심이 쏠려 둘 다 바다로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어느 한 무인도에 도착하지만 또 싸우죠. 하지만 이 섬에 갇혔으니까 지미는 신디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해가 떠있을 때 식수를 찾기 위해 섬을 돌아다니던 중 거대한 파리지옥과 뱀 등을 만나지만 서로 힘을 합쳐 이 난간을 헤쳐나가죠. 그렇게 무인도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지미와 신디. 신디는 그렇게 싸워댔던 과거가 웃긴 일이었다며 지미에게 괜찮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지미도 신디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죠. 지미, 내가 또다시 이런 섬에 누구하고 갇히게 된다면 너하고 있고 싶어. 나도. 시간이 흘러 마침내 친구들이 구하러 왔습니다. 집에 갈 생각에 좋아하는 지미와 달리 신디는 섭섭해하죠. 같이 섬에 남아있자는 신디의 제안을 지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레트로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싸우죠. 저번에 그랬잖아. 호주는 섬이야. 누가 틀렸어, 뉴트런. 호주는 대륙이라니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렸대도. 그럼 확인해볼까?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둘이 같이 호주로 떠나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후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두 사람의 로맨틱한 장면이 자주 나오는 거 보면 지미 신디 커플 확정. 신디의 볼텍스, 원래 이름은 셀리 프로톤이었다고 하며 금발이 아닌 흑발이었다고 합니다. 지미와는 달리 운동신경이 아주 좋습니다. 시즌 초반부에 신디는 나르시스트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다 항상 어딘가 부러지는 닉 딘이라는 남학생을 짝사랑했었습니다. 닉은 하루에 다리가 15번이나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회복되고 나면 다시 부러뜨릴 예정이라고. 원래 이 캐릭터도 주인공 그룹에 넣으려고 했는지 현저히 적은 등장 횟수에도 불구하고 극장판 포스터, 프로그램 로고에도 얼굴을 비춥니다. 이 캐릭터의 초기 설정은 리비의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리비 폴펙스, 신디의 단짝 친구이자 힙합, R&B 등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그녀의 생일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은 12월 12일. 만화가 진행되면서 헤어스타일이 한번 변하는데요. 학교에서 미라에 관해 틀어준 비디오가 너무 지겨워서 지미 일행이 이집트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잊혀진 사원에 들어가는데 리비랑 똑같이 생긴 여왕의 벽화를 보게 됩니다. 사원 깊숙이 들어간 일행은 미라의 습격을 받게 되고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립니다. 이때 지미는 리비가 여왕과 닮았으니 여왕처럼 분장한 뒤에 명령을 내려 퇴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잘 통했고 그렇게 그들은 사원을 탈출합니다. 이때 리비는 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뒤로는 리비의 머리가 이렇습니다. 이 만화에 지신 커플 말고 또 하나의 커플이 있죠. 바로 리신입니다. 아까 그 사랑의 묘약 에피소드에서 신은 리비에게 반하는데요. 신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슈퍼드래곤을 리비에게 주고 리비 집 앞에 슈퍼드래곤 신전을 만든 뒤 리비를 여왕처럼 받들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런 신의 행동은 약 때문에 벌어진 거였죠. 치료되고 원상태로 돌아갔음에도 리비를 향한 신의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미 신디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커플링이 그려지더니 얘네도 커플 확정. 신 에스테베즈, 지미의 단짝 친구이자 슈퍼드래곤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4차원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이 이름은 배우 마틴 신으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초기 설정상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성우를 찾지 못해 지금의 라틴계 미국인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신의 IQ는 32. 언제 한 번은 지미의 발명품 두뇌 조절기 덕분에 천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머리통이 엄청나게 커지고 초능력까지 쓰는데 DC 코믹스의 만화 그린랜턴의 빌런들 중 하나인 헥터 이몬드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합니다. 슈퍼드래곤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모종의 이유로 취소되고 신을 주인공으로 한 우주 원 플래닛 신이라는 스피노프가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존 A 데이비스는 이상한 외계인들로 가득 찬 행성을 발견한 성인 우주 비행사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으나 니켈로디언은 컨셉은 마음에 들지만 주인공이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디즈니, 카넷 등 여러 곳을 다녔으나 모두 거절당하는 바람에 주인공을 성인이 아닌 신과 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켈로디언 측에서 신에게만 초점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해서 결국 칼은 제외되고 대신 칼과 비슷하게 생긴 외계인이 나옵니다. 평가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립니다. 지미의 담임 선생님 워니 파월은 반 아이들 중 10만 싫어합니다. 지미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픈 척 반창고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 반창고를 반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교실이 텅텅 비자 아이들을 가르친 게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인데 라며 반 아이들 흉내를 내더니 공허함을 느끼고는 신만 빼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그녀의 교직 생활은 74년이라고 합니다. 신 말고 또 다른 지미의 친구가 있죠. 칼 위저. 지미의 실험체 1호이자 겁이 많고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며 뇌는 신보다 작고 적외선 알레르기 등 온갖 알레르기를 달고 다니는 약골입니다. 그는 라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원이며 라마 게임을 즐겨하고 라마 사랑 노래를 부르는 등 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라마를 좋아하냐면 그가 어렸을 때 라마 더 슈퍼히어로라는 쇼를 하루 종일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랑의 묘약 에피소드에서 칼도 이 묘약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칼이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냐면 지미의 엄마.
같은 니켈로디언 회사에서 방영한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와 콜라보를 한 에피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자 생각을 지미 말고 다른 두 사람이 시전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산타클로스와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티미 터너입니다. 지미 뉴트론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방영한 에피소드는 2006년 11월 25일에 방영한 이 3편인데요. 팬덤에서는 악당 총출동편을 지미 뉴트론의 마지막 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대부분의 악당들이 총출동해 지미를 제거하려고 하나 당연히 실패하죠.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동안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나오고 이전에 나왔던 지미의 발명품이 핵심 소재로 다시 나오는 등 마지막 화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한국에서 마지막 편으로 방영했으나 해외에서는 2005년 6월 18일에 방영했는데 에디와 테터스 할머니가 나오는 에피소드는 이후에 방영해서 당시 시청자들은 쟤 누구지 하고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2006년 11월 17일에 마지막 화가 방영하고 지미 뉴트론을 시즌3로 종영했습니다. 이 종영 과정에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지미 뉴트론의 시청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다고 하며 제작사 DNA 프로덕션은 2006년에 엔트블리라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이게 흥행에 실패하면서 스튜디오가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시즌4는 제작 도중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시리즈가 계속 진행됐더라면 달로 수학여행을 떠난 지미의 반 친구들 눈앞에 악마 지미가 다시 나타나 재대결을 했을 것이라고 하며 지미 실험실에 갇힌 리비, 신디, 베티에 관한 에피소드, 신의 슈퍼드래곤에 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 그의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영화 인셉션을 패러디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쯤에 지미 뉴트론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니켈로디언 측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미 뉴트론 리부트와 관련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느 한 유튜버분이 진행한 존 A 데이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We had an opportunity to reboot it about 2 years ago. 니켈로디언 측에서 과거 일했던 동료들을 소집해 다시 제작하자고 말했었다. 나도 그렇고 다들 승낙했다. 우린 정말로 다시 제작할 의지가 있었지만 관계자들 중 한 명이 이 프로젝트를 거절했고 그렇게 다들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지미 뉴트론 관련 회의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하시네요. Never say never.